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현입니다. 오늘은 6월 9일 금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예, 오늘도 또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맨날 또 제 뉴스 이렇게 또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 먼저 이 KTLA 뉴스를 먼저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롱비치지 않습니까? 롱비치 PCH에서 어느 한 차량이 SUV라고 합니다. SUV 차량 한 대가 롱웨이로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이 추돌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이 운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롱웨이로 가던 사람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 사고에서 차량이 한 뭐 4대인가 5대 정도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되면서 6명 정도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났었던 장면이 모두 다 영상에 담겨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한 이 대시캠 있지 않습니까? 이 블랙박스 영상에 이렇게 또 찍혔는데 차량이 이렇게 또 가고 있다가 갑자기 앞에서 SUV 차량이 확 오더니만 어느 한 차량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어느 한 가게에서 이렇게 나오는 길에 이렇게 부딪혔거든요. 부딪히면서 그 차가 완전히 박살나면서 이제 뒤로 밀려나면서 이 SUV 차량 있지 않습니까? 역주행한 차량은 뒤집히더라고요. 뒤집히고 뭐 굉장히 또 충격이 셌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 운전했던 사람은, 이 역주행을 했었던 사람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 달리고 있었던 차량들도 막 받고 한 2-3대 정도 이렇게 또 받게 되면서 4-5대가 이렇게 뒤엉키면서 큰 사고가 났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PCH다 보니까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 고속도로가 한동안 좀 밀렸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주행을 한 사람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증명할 길은 없다고는 하네요. 어쨌든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대낮에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술 취한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역주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좀 더 많이 보고 방어 운전이라고도 하죠. 상대방이 어떻게 잘 운전을 하고 있는지 계속 잘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또 좀 신기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LA에서 어느 한 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이 있는데 이 집이 누구 아빠 집이었대요. 누구 아빠 집이었는데, 그런데 이 LA 집을 이제 청소를 해주려, 이 아빠 집을 청소를 해주려고 이 온타리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LA로 가가지고 아빠 집을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청소를 하고 있다가 지하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막 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동전이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이 펜이 있지 않습니까? 1센트짜리 동전이 100만 개나 이렇게 쏟아져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1센트짜리 동전이 100만 개라고 하면은 $10,000거든요. 액면으로의 가치가 $10,000이지만, 그런데 그 동전들이 굉장히 옛날 동전이라고 해요. 옛날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 1센트를 만들 때 들어간 금속이 커퍼라고 합니다. 이 구리로 거의 다 만들어졌다고 해요. 옛날 이 페니 동전들은. 그래가지고 그 1센트짜리 가치는 $10,000가 훨씬 넘어가지고 대략 한 26,000달러 정도가 될 거다라고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자신의 아버지 집 이렇게 청소를 해주러 갔다가 페니가 100만 개나 이렇게 또 발견이 되게 되면서 이걸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 또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페니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세야 되지 않습니까? 세려고 처음에는 이제 하나씩 셌다고 합니다. 백이 막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또 발견이 돼가지고 백 하나씩 이렇게 또 세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백 안에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동전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세는 것을 포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냥 무게를 재면 되죠. 무게를 재가지고 보니까 대략 한 10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갑자기 꽁돈이 생긴 거 아닙니까? 뭐 한 $20,000 정도 꽁돈이 생기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갸부럽네요. 그러면서 오늘 이 뉴스 중에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입니다. 트럼프가 또 기소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7개 혐의로 이렇게 또 기소가 됐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이 기밀 문서를 뭐 어마무시하게 빼돌리지 않았습니까? 이 빼돌린 것에 대해 가지고 기소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나 이 현직 대통령이 연방 정부로부터 이렇게 인다이멘트, 이 기소가 된 것은 첫 번째 사례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에 이 트럼프가 기소가 됐었던 게 성추행 그리고 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 뉴욕에서만 이렇게 기소가 된 것이고, 그러면서 이번에 기소가 된 것은 이제 연방 차원에서 기소가 된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또 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화당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DOJ, Department of Justice, 이곳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법부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를 기소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야후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또 트럼프는 자신의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또 행동을 하게 되면서 이것은 위치 헌트다, 그러니까 이 마녀 사냥이다 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면서 징징거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기 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는 자신이 기소가 되자마자 전에 영상을 찍어놨다고 합니다. 영상을 전에 찍어놓은 것을 바로 공개를 하면서 펀드레이즈 있지 않습니까? 기부금을 받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재빠르게 이제 또 돈을 또 모으려고 이 트럼프 바들을 또 이렇게 쪽쪽 빨아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를 이제 기부를 하려고 또 들어간다고 하면은 24달러에서 250달러까지 이렇게 또 기부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에 이 트럼프가 기소가 됐었을 때 또 굉장히 많이 돈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도 전에 한번 달콤한 맛을 봤기 때문에 또 트럼프 바들한테 이렇게 또 삥을 뜯으려고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트럼프가 역시 장사꾼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또 한번 느껴봤네요. 그러면서 더 힐 뉴스를 또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GOP, 이 공화당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금 때리고 있다, 비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쿠바 있잖아요. 쿠바에다가 스파이 기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CNN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쿠바에서 중국한테 이 스파이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어요. 미국의 이 정보통에 따른다고 하면은 지금 그런 것들이 발각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공화당에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 어떻게 해가지고 중국이 미국 앞마당이지 않습니까? 이 미국 앞마당 이 쿠바에다가 스파이 기지를 세우도록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둔 것이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포비스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나 그리고 이 쿠바를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이 쿠바에서는 우리는 그런 적이 전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도 우리들이 봤는데 그런 거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지 뉴스를 계속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무엇이 진실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 중국이 쿠바에다가 이 스파이 기지를 만든다고 하면은, 야, 이 미국 앞마당에까지 그런 거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 미국을 위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안 되겠네요. 이 중국을 완전히 밟아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중국에 언젠가는 날아가가지고 만날 것이다. 이 시진핑이랑 이제 만날 것이다 라고 화이트하우스 오피셜이 얘기를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랑 미국이랑 좀 많이 으르렁대지 않았습니까? 좀 많이 다투고 좀 견제도 하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중국이랑 디커플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디리스킹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좀 중국이랑 화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중국이랑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완전히 끊는다고 하면은 미국한테도 좀 크게 타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국이랑 좀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그래야지만 이 미국의 경제도 어느 정도 좀 빠르게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하려는 것은 중국이랑 이렇게 견제도 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화해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따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 시진핑 주석이랑 이렇게 또 만난다고는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중국에 가기 전에 이 블링컨 장관이 다음 주 중으로 이 중국에 날아가 가지고 또 외교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국이랑은 조금 이제 화해 분위기로 조금씩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또 경직이 된다고 하면은 어차피 이 전 세계가 이 글로벌리제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끊지는 못하거든요. 어느 정도 미국이 챙길 것은 챙기고 그리고 협력할 것은 협력을 하고 그래야지만 이제 미국이 앞으로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이 중국은 계속 좀 미국을 넘보지 말고 좀 밑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오늘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 캐나다 와일드 파이어, 이 캐나다 이 산불에 대한 소식이 또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캐나다 산불이 나게 되면서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뉴욕이 좀 난리가 났다. 뉴욕이 이 인도의 이 델리보다 훨씬 더 나쁜 이 공기질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캐나다 산불이 이 미국 동부뿐만이 아니라 연기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 가지고 바다를 넘어서 유럽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노르웨이까지 영향을 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도 어느 정도 좀 나쁜 이런 공기질을 나타냈다라고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곳은 이제 캐나다이겠지만, 캐나다이면서 이 연기가 지금 이 미국 동부 쪽으로 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미국 동부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좀 굉장히 목도 칼칼하고 또 건강에도 굉장히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연기가 언제 빠질 것이냐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온 곳을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또 바람이 불게 되면서 이 연기가 동남쪽으로 계속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남쪽으로 이렇게 계속 빠진다고 하면은 플로리다 있지 않습니까? 플로리다가 또 이 연기에 좀 영향을 조금씩 받고 있다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계속 바람을 타고 남동 쪽으로 계속 빠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CBS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까지 좀 공기가 안 좋을 거다. 이 동부 쪽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웬만하면은 이 야외 활동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집에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이제 또 조만간 빠지지 않을까, 한 하루 이틀 정도면은 좀 빠지지 않을까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워싱턴 포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산불이 굉장히 심하게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직 한여름도 아닌데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또 산불이 난 것을 보니까 앞으로도 좀 더 심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가 좀 굉장히 더울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엘니뇨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굉장히 덥게 되면서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이 기후 변화가 오면서 이제는 이런 산불들, 굉장히 큰 산불이 났거든요. 이런 산불들이 뉴 노멀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블룸버그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 지구 온난화가 오면서 이 기후 변화가 되면서 북극에 있는 이런 얼음들, 빙하들이 진짜 빠르게 녹기 시작을 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후 변화가 정말 심각하게 사람들한테, 자연한테, 이렇게 동물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요즘 들어가지고 이런 뉴 노멀들, 좀 나쁜 쪽으로 이런 뉴 노멀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비도 거의 내리지 않고 굉장히 더웠었거든요. 그래도 정말 다행히도 비가 여기 또 내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좀 더 익스트림하게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가지고 좀 굉장히 걱정입니다. 전 세계 리더가 뭉쳐가지고 지구 온난화에 돼가지고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푸틴처럼, 이 러시아처럼 전쟁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 상원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이 세네이트에서 중국을 더욱더 견제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면은 좀 더 많은 이런 도움도 주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제2위의 경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는 개발도상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 상원에서는 이 중국을 개발도상국 자격을 지금 박탈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미 상원에서 이 중국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는 이 법안을 내놨다고 하는데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중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받고 있는 그런 베네핏들은 이제 받으면 안 되죠. 그러면서 또 여기 이 미국 이 부동산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 보신 분들 많으신가요? 이 또 미국에서 태어난 이 일본인이 쓴 그 책 아닙니까? 이 베스트셀러에도 이렇게 등극이 되고 그랬었는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이 키오사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조만간 엄청난 부동산 대폭락을 맞이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예전에 미국에서 겪었었던 그 부동산 폭락 2008년도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그 부동산 폭락보다 더 심각한 부동산 폭락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냐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이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이 좀 굉장히 위험하다, 이 상업 부동산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 라고 계속 뉴스에 올라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로 본다고 하면은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빌딩들의 공실률이 진짜 엄청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났더라도 2019년도 이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못하다고요. 거의 막 비어있는 빌딩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시 경제가 일어서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이 전혀 나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또 무너지게 되면서 미국에 엄청난 부동산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부동산에서 돈을 모두 빼가지고 이 precious metal 있지 않습니까? 금, 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사라. 그러니까 금을 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금 아니면은 이 비트코인, 이런 것들에 좀 해칭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다 이 사람 말이고, 솔직히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고, 그런데 이 상업 부동산이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여기 그냥 보통 부동산도 무너질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는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이 investing.com,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은 또 상승을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잘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미국이 이제 다음 주에 이 CPI 지수나 이 인플레이션 지수나 그리고 이 연준에서 이 금리를 올릴지 말지에 대해 가지고 또 FOMC 회의를 하거든요. 그것을 앞두고 지금 상승 중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CNN 비즈니스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공식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은 불장이다. 이 S&P 500이 미국은 불마켓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S&P 500이 최근에 가장 낮은 시점에서 지금 20% 이상이 오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장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미국 증시의 폭락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점 대비 20% 이상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제 폭락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상승 중이라고 해요. 황소장, 이 불마켓이라고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국의 올해 말에 좀 경기가 좀 안 좋을 것 같다, 리세션이 올 것 같다, 경기 침체에 빠질 것 같다 라고 계속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런 이 데이터들을 까보고 나니까 이 미국이 전혀 이 리세션에 들어갈 분위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선 고용시장이 굉장히 뜨겁고, 거기에다가 이 미국 소비자들의 이 소비가 아직도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아직도 굉장히 이 소비를 잘하고 있어가지고 전혀 리세션에 들어가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 더 뉴욕타임즈에 What recession? 이렇게 퀘스천 마크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리세션 어디 갔지? 라고 이렇게 갸우뚱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 테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또 잘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있지 않습니까? 연준에서는 지금 고심에 빠졌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 경기가 조금 나빠져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경제가 굉장히 튼튼하고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이번 FOMC 이 6월달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도 이렇게 또 보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IMF 있지 않습니까? 이 IMF에서는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좀 심하다라고 하면서 이 각국에 있는 이 주요국들에 있는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에서는 웬만하면은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우선 좀 잡아라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어쩌면은 연준에서 지금 경제도 튼튼하네 이렇게 계속 찔러도 너무 튼튼하잖아 라고 하면서 어쩌면은 이번 6월 달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뭐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살짝 흔들리기는 흔들리겠지만 그런데 또 그렇게 많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이 경기가 그렇게 엄청난 침체기에 빠진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계속 소비가 계속 좋아가지고 경기 침체에 지금 빠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여기 CNBC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돈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리세션에 들어가고 있지 않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해요. 지금 셈법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연준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으려고 그것을 목표에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기 침체에 살짝 오면서 이 고용시장도 조금 수그러들면서 그러면서 이 소비도 좀 수그러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소비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 미국의 경기가 튼튼해지고 있으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금리를 올리는 것도 지금 너무나 가파르게 지금 올리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가파르게 올린다고 하면은 또 갑자기 뚝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또 뚝 떨어진다고 하면은 소프트 랜딩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는 더욱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처럼 이 인플레이션 잡는 게 좀 많이 어렵다고 하네요. 이 미국인들의 이 소비는 굉장히 지금 튼튼하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테슬라가 스페인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이랑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테슬라가 스페인에다가 기가 팩토리를 어쩌면 세울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4.5 빌리언 달러,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스페인에다가 이 기가 팩토리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야,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유럽에만 이 두 개의 기가 팩토리가 생기는 거네요. 이 기가 팩토리라고 하는 것은 이 테슬라에서 어마무시하게 진짜 말도 못하게 큰 공장인데, 거기 안에서 그냥 원료만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 철 같은 것만 들어간다고 하면은 테슬라 차량이 만들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장이 굉장히 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이 들어가는 그 나라들마다 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만들어 달라 이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스페인에 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스페인은 좋겠네요. 웬만하면 한국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또 좋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스페인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이 테슬라 주식이 또 많이 올라갔다고 하네요. 요즘 들어가지고 이 테슬라 주식이 다시 잘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기차를 본다고 하면은, 야, 이 전기차 분야에서 거의 대부분 많이 내려갔거든요. 테슬라 빼고는 진짜 다 내려갔어요. 다 내려갔는데 테슬라만 혼자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 뉴스를 또 본다고 하면은, 이 NPR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이 GM 있지 않습니까? GM에서 이제 또 조만간 이 테슬라 슈퍼차저를 쓸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테슬라하고 GM하고 또 이렇게 얘기가 잘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는 포드에서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쓸 수 있게 됐다라고 그런 뉴스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GM도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또 쓸 수가 있게 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다른 이 전기차 회사들한테도 이렇게 오픈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 슈퍼차저가 모든 이 전기차의 스탠다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보는 게, 와, 그 큰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슈퍼차저라는 게 차세대 주유소 아닙니까? 이 차세대 주유소를 테슬라가 독점을 하게 된다? 야, 이것도 엄청나게 큰 거네요. 이 전기 차량을 충전하는 것도 싸지 않거든요. 전혀 싸지가 않은데, 그런데 나중에 이 모든 전기차들을 테슬라 슈퍼차저가 맞는다.
야, 이것도 진짜 엄청나게 큰 돈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테슬라에서 이 자율주행 이 자동차를 지금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상용화가 되어 있는 이 자율주행 차들 중에 테슬라가 가장 진보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테슬라에서 네,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이 가장 빠르게 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테슬라에서 로봇 택시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없이 이 테슬라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택시를 하는 날이 온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청사진을 그려놔가지고 만약에 그것까지 한다고 하면은 택시 업계까지 테슬라 가지고 있고, 주유소, 차세대 주유소, 이 슈퍼차저도 테슬라가 가지고 있고, 전기차, 이 전기차가 또 차세대 차량 아닙니까? 교통수단, 전기 차량도 거의 뭐 1등을 하고 있고, 야, 이 세 개만 잘 된다고 하면은 엄청나겠네요. 거기에다가 지금 테슬라에서 이 옵티머스라고 해가지고 이 휴머노이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휴머노이드까지 나중에 잘 만든다고 하면은, 야, 이 테슬라 앞으로 가능성이 좀 많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잘 됐을 때 얘기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좀 앞으로 이 전망이 좋기 때문에 주식이 계속해서 잘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 테슬라의 주식이 또 많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테슬라의 가장 싼 버전, 이 테슬라 모델 3, 이 스탠다드 4만 달러짜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 보조금 3,750달러만 받았는데 그게 2배로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이 테슬라에서 가장 싼 모델이 32,000달러대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테슬라 차량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식시장이 또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전기차가 굉장히 핫해지고 있으면서 현대 있지 않습니까? 현대가 이 졸지아에다가 지금 이 전기차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기차 공장이 좀 더 빠르게 앞당겨서 완공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미국 졸지아 플란트에다가 이 전기차를 만드는 그런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5 빌리언 달러나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내년부터는 전기차가 이 미국에서 현대 전기차가 만들어질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현대 이 전기 자동차들도 미국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7,500달러 이 보조금 모두 다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현대기아 전기 자동차들도 굉장히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서 핫해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또 가장 큰 이 자동차 기업인 이 도요타 있지 않습니까? 도요타는 이 미시간에다가 이 전기 자동차를 위한 이 배터리 R&D, 이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소를 5천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세운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는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 전기 자동차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요타에서도 전기 자동차로 이제 완전히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연구소도 이렇게 빠르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미국 금융거래위원회에서 세계에서 코인베이스를 지금 기술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인베이스 이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좀 불안불안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무디스 이 신용평가사에서 이 코인베이스의 등급을 강등을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운그레이드를 시켰다고 합니다. 지금 이 코인베이스가 불안불안하네요. 이 암호화폐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레귤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규제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별로 안 좋지 않을까.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들이 앞으로는 좀 험난한 그런 길들이 있지 않을까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CN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구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수많은 기업들에서 직원들한테 이제 이 재택근무 그만하고 돌아오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택근무가 편하니까 재택근무 계속 하겠다
라고 계속 버팅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구글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구글 직원들도 그냥 이제 집에서 일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사무실로 출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글 직원들 성과 그레이드 있지 않습니까? 이 성과 그레이드에 어텐던스가 이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성과평에 이제 좀 더 좋은 그런 평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사무실로 나오라라는 그런 소리죠. 이 뉴스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지금 수많은 미국 기업들에서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났으니까 일상생활로 돌아가자. 이제는 사무실로 출근을 해라. 라고 지금 계속 푸시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구글에서 이 구글 뉴스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이 구글 뉴스 앱을 이제 조만간 출시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에 있는 이 수많은 이런 뉴스 매체들이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한 150개나 되는 이 뉴스 매체들이랑 이렇게 또 계약을 맺어가지고 뉴스를 제공을 하면서 뉴스를 제공을 한 그런 대가도 이렇게 또 지불을 한다고 하네요. 나중에 이 구글 뉴스 앱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도 한번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크 저커버거, 이 메타, 이 페이스북의 수장인 이 마크 저커버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애플에서 이 비전 프로라고 해가지고 이 새로운 이 VR 기기, 이 MR 기기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마크 저커버거가 새로운 기술은 없다. 그것을 보고 나니까 오히려 더 안심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애플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는 이 MR 기술이랑 그리고 우리 이 메타에서 하고 있는 메타 퀘스트 그 VR 기기랑 좀 비전이 다르다. 비전이 다르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도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카메라가 있고 그냥 고글 같이 투시해서 보고 뭐 그런 것들만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마크 저커버거는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격도 말도 안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살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마크 저커버거는 오히려 더 안심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댐이 폭파가 되면서 이 헤르손 근처에 있는 이 댐이 폭파가 되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마을들 이 그 밑에 있던 마을들이 굉장히 많이 잠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댐을 폭발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 누가 했느냐가 지금 쟁점에 있는데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이 러시아에서 폭발한 게 분명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러시아에서 통신을 하고 있는 것을 인터셉트를 해가지고 이 통화 녹음 내용이 있는데 그 통화 녹음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이 댐을 폭발을 한 게 확실하다고 하네요. 뭐 분명히 러시아가 했겠죠.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건물들,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댐을 누가 폭발을 하겠습니까? 러시아밖에 없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선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공격을, 반격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측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우리들이 잘 막고 있다. 우리들이 우크라이나의 공격, 이 반격들을 모두 다 퇴치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별다른 말은 없다고 합니다. 제발 우크라이나가 이번 반격에서 이번 대반격에서 잘 좀 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푸틴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다음 달쯤에 벨라루즈에다가 이 러시아의 핵무기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전술 핵무기를 벨라루즈에다가 다음 달에 배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푸틴 이놈의 새끼는 핵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위협을 하고 있네요. 짜증나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이 PPI 지수라고 해가지고 프로듀서 물가 지수 있지 않습니까? 이 PPI 지수가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보다 더 나쁜 게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중국이 디플레이션으로 빠진다고 하면은 중국의 경기 침체는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제발 빨리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중국이랑 러시아랑 좀 완전히 폭삭 좀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래야지만 전 세계에 평화가 오고 그리고 이런 전쟁 위협이 없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계속해가지고 대만을 넘보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있고
전쟁 빨리 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하고 러시아 경제적으로 폭삭 좀 망해버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빨리.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엘살바도르 있지 않습니까? 엘살바도르 이 대통령이 의원을 3분의 1을 줄여버렸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3분의 1을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의원을 이렇게 또 날려버렸다고 하는데 왜 날렸냐면은 이 엘살바도르의 인구를 본다고 하면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해요. 인구도 적은데 의원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면서 이 엘살바도르의 의원이 84명이었는데 이것을 60명으로 이렇게 줄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만간 이 엘살바도르에서 여기에서도 이제 또 대선이 치러지는데 이 엘살바도르에서의 이 영향력을 더 넓히기 위해 가지고 의원들을 줄여버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자신한테 좀 반대를 하는 그런 의원들을 줄여버린 게 아니었나 라고 이렇게 또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도 좀 이상하게 계속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독재자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BBC 뉴스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어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어느 한 아랍 타운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랍 타운 내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5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좀 이런 잡음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네요. 뭐 팔레스타인이랑도 좀 잡음이 많고, 그리고 뭐 이집트랑도 얼마 전에는 또 총격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여러 명 사망을 하고, 요번에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아랍 타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이스라엘도 복잡한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또 불금인데 즐거운 불금 보내시기를 부탁드려보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